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어제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됐는데 CPI보다 더 핵심적인 지표가 있죠.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지표는 당장의 CPI보다 더 중요한 지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발표도 같이 나왔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미국의 CPI는 예상치를 또 상회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상치는요,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라서 물가가 진짜로 많이 떨어져서 2%대쯤 되면은 문제가 될 게 없겠지만 지금은 물가를 아직 잡고 있는 와중이고 잡고 있다가 여기서 안 잡히는 와중이죠. 그럴 때는 물가가 잘 잡혀가고 있다 라고 나오게 되려면 예상치보다 같거나 낮다. 그런데 예상치보다 높다 라는 것은 물가가 과거에는 9.1%였는데 지금은 3.2%다. 많이 잡혔는데 잘 잡혀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예상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상대로 가면은 금리는 언제 내리고 언제 또 인플레와의 싸움을 종결을 선언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점 뒤로 밀린다는 소리죠. 근데 시장 예상치가 이번에 3.1이었는데 3.2가 나왔다. 그럼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거죠. 그런 것처럼 물가도 지금은 안 잡혔기 때문에 인플레와의 전쟁이 조금 더 길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주가가 튀느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6월 금리 인하 전망은 변함이 없다. 파월은 6월 이야기 하지도 않았는데 6월 금리 인하가 마치 정설인 양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얼마 전에도 그랬어요. 얼마 전에도 3월 금리 인하 이야기가 몇 달 동안 나왔는데 막상 3월 됐을 때 쏙 들어갔죠. 그런 것처럼 인플레 전쟁은 아직도 꽤 오래 걸린다. 왜냐하면 CPI가 예상치를 넘어선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그냥 예상치를 넘어선 게 아니라 몇 달째 예상치를 넘어서고 있죠. 이게 몇 달이 지속이 됐을 때 과거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몇 달째 예상치랑 동일하던가 하회하기 시작했을 때 미국에서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분명히 올해 금리 인하는 예상상으로는 3번이었죠. 12월 점도표를 보면. 근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21일 날 미국 점도표가 또 나올 텐데 2번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 6월 금리 인하를 끝까지 못 놓고 이야기를 하느냐? 6월 금리 인하 하지 않으면 하반기에 3번 인하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2번 인하로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6월에서는 양보를 못하고 있는 거다. 근데 파월의 생각은 6월 이야기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그리고 문제는 CPI가 예상치보다 높은 것도 문제지만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반등했다고 합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앞으로 장기간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2월에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아직 동일하지만 5년 후 시점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은 한 달 전 대비 0.4%포인트 오른 2.9%. 미국에서 2%로 그 인플레 잡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3년 후보다 5년 후에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간다. 즉 미국에서는 2%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2%가 아닌 2%대 후반이 장기화 될 것이다. 1년 후에도 3%. 그러니까 미국에서 말하는 2%가 되려면 멀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장기화될 가능성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2월 소비자 물가가 3.1% 올라서 1월과 유사한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제 발표를 보니까 예상보다 더 높게 나왔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된다면 금리 인하를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금리 인하를 하긴 하는데 많이 못 내린다는 소리죠. 미국에서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1년 후에 3.0, 3년 후에 2.7, 5년 후에 2.9라면 그 정도 물가를 항상 고려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는 그보다 높아야 되는 게 맞죠. 그렇다는 것은 미국이 서서히 금리를 내리더라도 최소 3% 이상은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야지 마이너스 금리가 나오지가 않으니까.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뭐예요? 금리 2% 줬는데 물가가 3% 올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100만원 가지고 100만원짜리 물건을 살 수 있었는데 1년 뒤에는 그 100만원이 102만원
늘어났지만 이자로 인해서 살려고 보니까 내가 살려는 100만원짜리는 103만원이 돼서 못 사는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걸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죠. 그 마이너스 금리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 3% 이상의 기준금리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 금리가 미국에서 굉장히 빠르게 올렸기 때문에 금리 역전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됐지만, 이게 장기간 지속되는 것도 사실 좋지 않은 거죠. 우리나라가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얼마나 내릴 수 있겠느냐. 심지어 얼마 전에 CT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PF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경착륙이 올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착륙이 오면서 금융권까지 터지는 것을 고려를 하더라도 한국의 기준금리는 2%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 최고 금리가 1.75%였죠. 막판에 기준금리 올리기 시작할 때 말고 그 전에 최고금리 2018년 11월부터 1.75%였죠. 근데 그 수준까지도 안 내려간다는 소리예요. 근데도 금리 인하만 하면 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경제 위기가 나도 그때보다 높은 거고, 경제 위기가 안 나도 우리나라는 3% 정도는 유지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도 저물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 승리 이런 이야기보다 중물가가 고착화가 될 것이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나온 발표입니다. 민간경제연구소인 현대경제연구원이 한 이야기가 고물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중물가 상황은 지속된다. 중물가 상황이 지속된다면은 마이너스 금리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역시도 금리를 쉽사리 많이 내릴 수 없다는 소리죠. 그 상황에는 미중 갈등,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물가 하락을 저지한다. 그래서 상당 기간 중간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요거 이제서야 우리나라에서 이야기 나왔지만 저희가 예전부터 계속 그랬죠.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할게요. 지금 미중 갈등이니 뭐 하마스 이스라엘 사태니 또 여러 가지 전쟁들은 많이 나고 있죠. 근데 핵심적으로 물가가 끈적하게 진행되는 이유는요, 풀린 돈이 회수가 덜 돼서 그래요. 소득이나 경제 성장에 비해서 돈만 어마어마하게 풀었죠. 이건 양적 긴축을 해야 되는데 미국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양적 긴축이 확실히 진행되지 않고, 그러니까 풀린 화폐는 많은데 이게 경제가 조금씩 아직도 돌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쟁만 끝나면, 미중 갈등만 끝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미중 갈등 때문에 물가가 억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중국에서 수요가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유가를 낮추는 영향도 있어요. 그런 거고, 세계적으로 봐야 돼요. 물가가 잡히고 있냐? 아니면 금리를 쉽사리 내렸을 때 물가가 다시 칠 수 있느냐? 일본. 굉장히 디플레이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안 올리니까 물가가 3.1%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3.1% 나왔죠. 미국도 3.2 나왔고. 근데 식품 물가가 우리나라보다 더 빠르게 오르고 있다. 저 의식주 중에서 식이 올라가고 있어서 사실 물가지수 산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40%는 3월에 금리 인상한다. 4월 내에 금리 인상한 비중은 90%다. 그러니까 수십 년간 금리 인상을 안 했던 일본마저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제 금리 인상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 임박해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물가가 완벽히 잡히지도 않은 상황인데 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자꾸 금리 인하 촉포를 들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늦어지게 될 수 있죠. 근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빠르게 이야기를 하느냐? 곧 금리 인하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자산시장에 뛰어들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역시 우리나라는 물가가 떨어졌다 튀고 있습니다. 미국은 3.1에서 3.2였는데 우리나라는 2.8까지 2%대 됐다라고 하더니 바로 3.1 됐고요. 우리나라는 말씀드렸지만 2022년에 식료품 등에 대한 소비자 물가지수 비중을 줄였습니다.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반영을 덜하기 위해서 오히려 줄였어요. 그리고 과실, 요즘에 이야기 많이 나오죠? 사과 이런 것들 가격이 쭉쭉 오르고 있고, 여기에 숨겨져 있는 공공 서비스 물가도 10% 넘게 뛰었다. 버스, 택시, 난방, 도시가스, 전기. 유류세 인하를 하고 있는 와중인데도. 그럼 물가를 잡으려고 정부에서 하고 있느냐? 얼마 전에 이야기했지만 정부는 계속 돈을 풀고 있다.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서민층, 뭐라 그러죠? 취약계층을 구한답시고 금리를 낮춰주고 이러면서 돈을 계속 풀고 있고요. 막상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취약계층이 아니라 부유층이다. 그러니까 물가도 안 잡히는 거고요. 미국이 내리더라도 우리나라는 쉽게 내리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이 내리기 전에 내리기 힘들다고 한국은행 총재도 이야기를 했고, 선진국들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곧바로 따라가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왜? 덜 올렸으니까, 선진국들보다. 우리나라가 물가가 낮게 나오는 이유는 미국보다 물가가 덜 올라서가 아니라 돈이 안 돌아서라고 그랬죠. 미국은 그래도 내수시장이 활성화가 되니까 돈이 돌고, 돈이 돌면은 통화승수가 늘어나니까 그게 화폐가치 하락을 어느 정도 유도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돈이 안 돌고 있죠. 내수시장도 개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비슷한 물가가 나왔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식료품 같은 거 물가, 미국 사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거기보다 우리나라 물가가 오르는 게 더 빠르다는 거는 체감상으로 아마 느껴지실 거다. 그런 거고, 미국에서도 지금 6월 금리 인하는 시장 분위기예요. 우리나라 주식쟁이들 뭐라고 그랬어요? 2022년에 기준금리 2%까지밖에 안 오른다라고 했는데 3% 찍었었죠? 그리고 금리 작년에 내릴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가 작년에 안 내렸죠? 그러니까 올해 초에 내릴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올해 초에 안 내려요.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6월 이야기 나오니까 7, 8월에 내린다.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건 아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내리기 전에 우리나라가 먼저 내리기 쉽지 않다. 두 번째는 미국이 내리더라도 우리나라는 그때의 물가지수를 봐야겠다. 왜냐하면 물가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도 지금 경계 대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시장만 6월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막상 6월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파월이. 그리고 6월 금리 인하가 굉장히 요원한 것처럼 오히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예상 물가가 더 높게 나왔는데도 아직도 6월 금리 인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금리 인하 한다고 해서 세계적으로 막 다시 살아난다? IMF 때 생각해 보시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생각해 보시면 미국 금리 인하가 얼마나 무서운지.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건요, 혹은 금리 동결을 하고 있는 건요, 절벽에서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힘들게. 되게 힘들죠? 근데 금리 인하는 건 힘들다고 놔버린 거예요. 그때마다 무슨 사태가 벌어졌는지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